엔터즈 같은 경우는 시장이라는 어떤 먹구름을 제쳐주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다시 본 궤도로 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이번에 엔터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네. 엔터즈가 좀 갈 때 되지 않았어요? 네네. 실적이 기본적으로 괜찮잖아요, 그죠? 실적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주가가 밀리기 시작한 게 그 JYP가 그죠? 네네. 실적 좋게 나왔는데 기대치를 충족 못했다 그러면 좋게 나왔어요, 사실 그죠? 근데 기대치보다 이것도 뭐 네. 100점 맞으라는 얘기인지 그러면서 사실 밀려서 뭐 하이브도 밀리고 뭐 줄줄이 밀려가지고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그 학부모 입장에서 자녀분이 있으면은 이번에 이제 85점 받다가 이제 93점 받은 거죠.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93점 받게 되면 다음에는 90점 받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90점을 받은 거죠. 잘했는데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이제 제 편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엔터즈 같은 경우는 시장이라는 어떤 먹구름을 이제 제쳐주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본 궤도로 가지 않을까. 요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엔터즈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SM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SM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원래는 1,335억이었는데 연간 기준으로. 네, 연간 영업이익이요. 예. 그런데 이게 1,523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14%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JYP 엔터 상반기 상당히 뜨거웠죠. 이 종목은 이제 1,645억에서 1,868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3.5%또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 외에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2,700억에서 2,820억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4.44%, YG엔터는 834억에서 932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12% 정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성적표를 됐겠죠. 성적표가 계속해서 이제 성적 예상되는 성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터즈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는 여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걸 3분기로 좀 압축시켜 보게 되면은 이 3분기 때 이제 K-팝 음반 판매량이 3,387만 장, 그리고 공연은 376만 명. 여전히 뭐 K-팝의 인기는 여전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뜨겁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425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이제 전년 대비 54%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SM은 522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가 일단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뭐 하이버는 656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게요. 실적은 좋은데 네네.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그게 이제 부각이 되면 실적 시즌이 되면서 네네. 거봐 좋잖아 실적 이렇게 나오는 숫자 나오는 데가 지금 네. 별로 없잖아. 많진 않아요. 제가 반말한 게 아니고요. 별로 없잖아. 뭐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면 그죠? 네. 또 상당히 탄력 있게 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모멘텀이 약합니다. 결국은 이게 음반하고 그 다음에 공연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아티스트들은 계속해서 지금 지난번에 BTS는 전원 재계약을 한 거고, 네, 그렇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불핑이 아리까리한 거고, 아리까리하죠. 그렇죠? 네. 자꾸 이제 루머만 흘리고 있죠. 지금. JYP는 비초가 빛을 비추려고 비춰. 이제 비추고 있고. 네. 그러면 그 주요 엔터사별로 한번 네네. 팩트 체크를 해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JYP 엔터를 타픽을 제시하려고 오늘 엔터를 준비를 한 건데 일단은 뭐 편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 기존 그리고 신인 본격적으로 데뷔하는 이제 아티스트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일단 SM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SM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6일 날 NCT 127이 이제 정기 5집이
나온다고 합니다. NCT도 인기 많더라고요. 네. 저는 보이그룹은 별로 관심 없어요. 모르겠는데 인기가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NCT는 또 한 그룹이 아니라 네. 많아. NCT 저는 뭐 한국에 127이 BTS만인 줄 알았어요. 아니 NCT 127이 있고 또 뭐 네. NCT 뭐가 있고 뭐 많더라고요. 네,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에스파 미니 에스파. 4집 그리고 레드벨벳 정규 3집 이제 컴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이제 웰션 V 이런 그룹이 있더라고요. 아 기존 그룹인가 새로운 그룹이 아니고요. 네, 있더라고요. 예. 좀 조금 생소하네요. 예, 그리고 TVXQ 음. 이게 뭐냐면은 아직도 라고 했는데 동방신기. 네. 이게 TVXQ가 뭔지 해서 저 찾아봤는데 이게 동방신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방신기 정규 9집 통방신기 약자인가? TVXQ. 그리고 이제 기존 태연, 태민 또 이제 컴백이 예정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 예.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됐는데 9월 4일날 첫 싱글 게더 기타라는 이제 곡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선주 문량이 또 100만 장이 돌파가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100만 장을 팔게 되면은 밀리언셀러를 해가지고 대단히 이제 진짜 대단한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100만 장 넘어가는 게 그게 기본이야.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100만 장. 아니 뭐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네. 막 100만 장 150만 네, 첫날 그러니까요. 터져버리니까요. 네. 이 캐퍼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아 팬심이 대단해. 저는 생각하는 게 옛날에 그래도 우리 네. 카세트 테이프 샀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얘기하면 이게 연식이 드러나니까 안 CD. 되고, 네, 뭐 CD 이런 거 사는 거는 듣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듣기 네, 위해서 그렇죠. 그죠? 네. 플레이어에 넣고 네, 저는 들었는 들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음반을 사서 그걸로 잘 듣지 않을 거거든. 다 네. 스트리밍 받거나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판을 그러니까요. 100만 장. 앨범을 사는 거 보면 팬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100만 장은 그냥 가볍게 그냥 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SM은 주가부터 얘기하면 지난번에 그 네네. 지분 경쟁 있을 때 16만 원까지 갔다가요. 네네. 그게 매듭 지어지면서 급락을 했었잖아요. 네. 다들 정말 그게 빨리 이제 좀 이렇게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니 SM이. 이제 그건 이제 해결됐죠. 그게 9만 원까지 갔었는데 네. 16만 원까지 못 갔지만 그 떨어진 갭자리 네. 그걸 메웠어요. 네, 지금 그죠? 지금 얼마 전에 메우고 있죠. 메웠어요. 그죠? 조금만 힘내면 전고 좀 돌파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꽤 사실은 차별화되면서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네. 또 좀 밀리는 흐름들이고 SM은 네. 근데 갈 겁니다. 간다고 SM. 봅니다. 그다음에 하이브. 하이브로 가보겠습니다. 음. 이제 물론 TXT라는 그룹이 있는데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고요. 모르셨어요? 그거 TXT?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몰랐어요. 이 TXT 팬분들한테 죄송한데 진짜 네. 몰랐습니다. TXT. 예, 네. 10월 13일 날 네. 이제 또 정규 3집 나온다 그러고요. 10월 23일 날 세븐틴 미니 11집 그리고 11월 3일 날 이제 BTS의 정국이 솔로 앨범을 또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르세라핌이 또 이 걸그룹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르세라핌. 르세라핌 인기 있죠. 네. 그 11월 달에 또 컴백 예정이라 그러고요. 네. 그리고 N팀이라는 또 그룹이 있던데요. N팀이 지금 일본에서 만든 거잖아요. N팀. 네. 있는데 이게 또 11월 달에 이제 컴백을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좁히는 게 아니 좀 저보다 더 모르세요. 엔터를. 그러니까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먹어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안 척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애들이랑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룹들이 있고요. 이제 신인 이제 사나 레이블의 네. 빌리프 랩이라는 이제 사나 레이블인데 여기에 걸그룹 아일릿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데뷔를 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연습이 아직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 때문에 2024년도 데뷔가 예상이 되고 4분기에 플레디스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 남돌. 있는데 이쪽도 이제 이제 신인 이제 데뷔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4분기라고 공식 얘기는 나와 있지만은 이게 또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일릿하고 이제 플레디스가 완성도가 아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플레디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이게 나오고 있지만은 내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12월 달에는 컴백을 안 한다 12월 달에는 이제 컴백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신도 데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게 되면 12월 달 안에 할 거고요. 아니면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그쪽 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믿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YG가 제일 조용합니다. 아니, 하이브 얘기하면서 뉴진스 얘기 안 해요.
뉴진스 같아잖아요. 뉴진스는 이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컴백이라든지 신인 데뷔가 아니고 원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는 제 심적으로는 이제 뉴진스 팬입니다. 이제 브레이브걸스하고 이제 뉴진스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뉴진스가 약간 좀 올라갔습니다. 팬심이 있는데도 얘기를 안 하시고 감추시고 하이브도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YG 사실은 SM도 어떻게 보면 그 M&A 하면서 노이즈가 이제 좀 있었죠. 개선이 됐고 카카오에 힘을 줘서 이제 괜찮은 거고 하이브는 워낙 뭐 사실은 엔터주의 대장주이잖아요. 네. 그죠. 예. YG가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사실. 네. YG는 이제 블랙핑크 외에 이제 또 이제 BTS가 죄송합니다. BTS 막 하이브가 BTS에서 다음 바톤으로 뉴진스가 상당히 잘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갔는데 YG엔터도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된 캐시카하고 이제 블랙핑크인데 이제 블랙핑크 제2의 블랙핑크가 좀 나와줘야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4분기에 블랙핑크의 제니가 솔로로 이제 솔로 앨범이 예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몬스터도 이제 데뷔가 예정이 된 상황인데 5월달에 이제 프리 데뷔곡 드림이 공개가 됐거든요. 조회수가 이제 유튜브 조회수가 5천만회가 돌파가 됐는데 베이비몬스터도 약간 연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달에 안 나오게 되면 이것도 내년에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상반기 때 SM만 좀 소외가 됐던 것처럼 하반기 내년 초반 같은 경우는 YG엔터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비전.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고 사실은 몸이 성하겠어요. 그 친구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막 칼군무를 하고 막 스타가 되지만 정말 지난번에 YG엔터에 누구였었죠? 제니였나? 한 사람 뭐 너무 불성실하다. 너 뭐 이렇게 좀 제일 열심히 안 해. 그런데 솔직히 자기가 이제 몸이 그죠 안 따라준다는 얘기 했잖아요.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또 우리 정태은 이사님이 연습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블랙핑크 말고요. 베이비몬스터. 그러니까, 요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속사에서 나온 얘기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사님 그런 줄 알고. 아니에요.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JYP 엔터. JYP 엔터가 탑픽이시라면서요.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신혼뿐만 아니라 이제 현지 아이돌. 이것도 좀 말씀드려요. 그게 지금 이슈죠. JYP랑 하이브랑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JYP로 넘어갈 거거든요.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현지 아이돌, 그러니까 북미 쪽에 이쪽에 현지 아이돌이 데뷔를 하거나 본격으로 이제 활동을 앞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이브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고요. 하이브가 드림 아카데미, JYP 엔터테인먼트가 미국에서 A2K라는 신인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이 목적은 하나죠. 현지 걸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하이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이브도 그 저기는 인원은 결정됐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유니버셜 뮤직그룹하고 이제 협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2년 동안 이제 작년 이제 2년 동안 이제 오디션 투어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8월 28일부터 하이브 결정 안 됐나? 예, 아직 결정 안 됐어요. JYP가 지난번에 6명 결정 결정된 거죠. 헷갈려. 하이브는 이제 내년에. 네네 맞아요. 내년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드림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8월 28일부터 본격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트레이닝한지 어떤 연습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준비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이제 연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 내년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춰 아닌 기업이 아니죠. 기업이지. 사실 기업이지 하나의 기업만큼 사실은 그런 그 정도면 돈 버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JYP 엔터로 넘어올게요. 예. 이제 11월달에 이제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에 또 있지 11달 같은 경우에 이제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가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인데 있지하고 엠믹스가 또 컴백이 예정이 된 상황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은 컴백을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11월 달에도 만약에 있지란지 엠믹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30일 요거 이제 해외 프로젝트죠. 일본의 니쥬 싱글 1집이 10월 30일 날 나오게 되고 한국 데뷔를 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언론 기사까지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C라는 이 말 그대로 프로젝트 그룹이 있는데 4분기 일단 데뷔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완성도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 C 같은 경우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일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처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제가 감히 자부를 하는 게 제가 이 증권방송에서는 뉴진스의 성공 가능성을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요. 디토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저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디토라는 뮤직비디오가 일본 야오 쪽에서 반응이 완전 폭발적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디토라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나이 또래는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4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40대 중반까지 그 이 정도 마찬가지고요. 보게 되면은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되는 그 학교가 제가 다닐 때 학교 배경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니삭스라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오르는 그 양말을 신고 스타킹을 신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저렴하게 말씀드리면 40대 아재들의 감성을 건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에서 이게 확 인기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디테일한 곡이 성공하게 되고 그 이후 대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춰도 심상치가 않아요. 아, 비춰도 이제 네네. 뜰 걸로 이제 그 예고하는 거예요? 네, 뜰 걸로 예고합니다. 만약에 비춰가 뜨게 되면은 저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비춰 정택은. 네, 비춰 정택은 제일 먼저 얘기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 데뷔 싱글인 싱글 앨범이 세빛 여기 또 타이틀곡인 YO 유니버스 이제 전 세계에 동시에 발매가 됐는데 제가 YO 유니버스라는 뮤직비디오를 두 번 들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생각하시는데. 근데 제가 안 좋다고 해서 뭐 성공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안 좋다고 해서 뭐 성공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처음에 디토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몽환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서 노래가 좋다. 라는 그런 감성을 못 느꼈어요. 약간 트와이스의 예전 치얼업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치얼업이라는 그런 감성이 얼마만큼 미국 현지에 건드려줄 것인가. 제가 볼 땐 그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노래가 조금 이제 저는 좋은지 모르겠다는 말씀했지만은 제 의견과 상관없이 Y 유니버스 같은 경우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가 679만에 돌파가 된 상황입니다. 돌파된 상황이고 이제 유튜브 월드와이드 트렌딩 1위를 차지했고요. 미국 빌보드 핫 트렌딩 송즈 파워 바이 트위터 같은 경우도 차트 1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달 정식 데뷔 예정인데 제가 말했죠? 12월달 안 한다고. 그래서 12월달 정식 데뷔를 할 건데 이 회사의 성공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팬덤 비즈니스 그리고 딥 배경에 유니버셜 뮤직이라는 회사가 있다라는 점. 미국에서 트와이스가 성공할 수 있던 성공 비결이 뭐냐면은 물론 쇼츠를 통해서 팬덤 비즈니스가 성공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딥 배경에 리퍼블릭 레코드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데뷔를 하게 되면서 JYP USA 그리고 리퍼블릭 레코드 쪽으로 소속을 정하게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리퍼블릭 레코드 같은 경우는 뒤에 누가 있냐면은 세계 3대 메이저 레이블인 유니버셜 뮤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파워가 얼마나 세냐면은 미국의 메이저 방송이란지 라디오인지 행사 출연 섭외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대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그 경쟁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팬덤 비즈니스와 이 대중성이 합쳐지게 된다라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의 뉴진스가 있다라면은 앞으로는 이제 JYP에는 이제 비춰가 있다. 요런 한번 이 꼴을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JYP의 어떤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실적과 함께 새로운 걸그룹 비춰에 대한 기대감을 JYP는 그러면 11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그 전에 한 14만 원까지 고가에 왔다가 증권사의 목표가는 평균적으로 재계약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만 원, 17만 원 언저리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저는 최상단을 그냥 20만 원 놓고 그냥 계속 볼 것 같아요. 저는 JYP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30%의 영업이익률이 깨지냐 안 깨지냐 그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영업이익률 30%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간 30%씩 계속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조금 오바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일단 밴드 좀 보고 싶네요. 네, 엔터 얘기했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